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내면의 평온을 찾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을지 다룬 2026년의 어느 영적 텍스트를 집중 분석해 볼 거거든요. 오늘은 뻔한 목차 소개 같은 건 그냥 건너뛸게요. 대신 요즘 우리 모두가 머릿속에 한 번쯤 떠올려 봤던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통제불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때 도대체 우린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매일 쏟아지는 충격적인 뉴스들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무거운 스트레스와 고통을 오늘 다룰 텍스트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꼬집고 있거든요.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핵심을 보면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떤 12년 주기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 해요. 흥미로운 건 이 시기에는 전 지구적인 이른바 그림자가 아주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핵심 영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고난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특정 국가나 인물들이 이 학교에 갇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격적인 행동이 엄청난 고통으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걸 직접 겪고 나서야 비로소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카르마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호되게 당해봐야 안다는 거죠. 자, 카르마와 고난의 학교, 그리고 역사적 타임라인입니다. 이 텍스트가 카르마라는 철학을 지금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화면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원문은 러시아가 겪고 있는 이 카르마적 반환이 단순히 최근 몇 년 사이의 정치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고대 아틀란티스 시대부터 소비에트 연방, 푸틴의 등장, 크림반도 합병, 그리고 2022년의 공격까지 수세기에 걸쳐 쌓여온 거대한 에너지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지금의 전쟁으로 터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히 해둘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린 지금 누가 옳다 그르다 정치적인 판단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 자료가 제시하는 영적인 관점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파헤쳐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겁고 끝없는 역사적 굴레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텍스트가 제안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바로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잠깐 오해하진 마세요. 이건 그냥 무기력하게 참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 도구죠.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똑같이 받아치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이 새로운 카르마를 쌓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겁니다. 그럼 그 나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원래 보낸 사람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파트인 팔자 형태의 에너지 흐름, 글로벌 역학관계의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세상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아주 시각적이고 핵심적인 원리를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영적인 빛은 팔자 형태로 계속해서 흐른다고 합니다. 동양에서 시작돼서 서양으로 이동하고 다시 돌아올 땐 그 힘이 몇 배로 증폭되는 끊임없는 순환고리죠. 이 빛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철의 장막을 뚫고 들어가서 갈등 속에 옴짝달싹 못하고 갇힌 사람들을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장난감 자동차가 달리는 팔자 모양의 트랙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나 세상의 끔찍한 문제들에만 너무 몰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마치 트랙의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원심력이 제일 세고 위험한 곡선 구간을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중력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휘둘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어지럽죠? 자, 그럼 이 거친 트랙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넥서스, 즉 이 팔자 흐름의 한가운데 있는 완벽하게 고요한 중심점으로 들어가라고 조언합니다. 그곳에선 어떤 요동침도 없이 완전히 중립을 지킬 수 있거든요. 넥서스에 머물기 위한 실천적인 영적 단계. 말이 쉽지 일상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해내느냐가 관건이겠죠? 바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심점, 즉 넥서스에 제대로 머무려면 먼저 의식적인 자아라는 걸 깨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 깊숙이 자리 잡은 트라우마나 세상의 시선 또는 무조건 정답이나 오답이 있을 거라는 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아주 순수하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선택을 내리는 진짜 나를 만나는 거죠.
사실 이 대목에서 원문은 영적 발달 단계에 대해 굉장히 신선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보통 우린 나쁜 에너지를 막으려고 본능적으로 철벽을 치잖아요. 방어막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더 높은 수준, 텍스트에선 이걸 96번째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계에 이르면 오히려 그 튼튼한 보호벽을 다 허물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막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가 열린 통로처럼 나를 쑥 통과해서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완전 발상의 전환이죠. 구체적인 절차를 볼까요? 첫째, 빛이 위에서부터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둡니다. 둘째, 그 넥서스 안에서 완벽하게 중림을 유지하는 거예요. 셋째, 그 에너지가 다시 위로 흘러가면서 증폭되도록 놔두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내 소중한 개인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세상의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흔들림 없이 서서 더 높은 차원의 빛이 지나가도록 길을 내어주는 훌륭한 전도체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대원칙 하나, 바로 안전제일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내 것부터 먼저 써야 하는 것처럼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혼란에 내 개인적인 불안이나 패닉을 얹어서 집단 의식을 더 어지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내 자신의 영적 트라우마부터 먼저 치유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빛에 집중하기, 동굴의 은유. 아니, 이렇게 강력한 빛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지금 세상은 왜 이 모양의 꼴로 더 무서워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죠. 이 원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두운 동굴에 비유합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있다가 촛불을 하나 딱 켰다고 상상해 보라는 거죠. 원래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는데 갑자기 빛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변에 그림자들이 확 생겨나겠죠. 빛은 원래 폭력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어둠을 밀어낼 뿐이죠.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아예 그림자조차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원래 거기 숨어있던 그림자들이 갑자기 훨씬 더 까맣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이 점점 더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어두운 그림자들만 가득해 보인다고요? 그건 세상이 더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숨어있던 썩은 부위들을 다 드러낼 만큼 지금 충분한 빛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주 단호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그 짙어지는 그림자에 내 아까운 에너지를 뺏기는 짓을 이제 당장 멈추라는 겁니다. 그 대신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 빛에 집중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세요.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여러분은 그저 고요한 중심에서 굳건히 버티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곰곰이 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두움에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전사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빛을 통과시키는 중립적인 통로가 되기로 마음먹는다면 어떨까요? 그 흔들림 없는 넥서스에 머무는 방법을 진정으로 터득하게 된다면 롤러코스터 같던 여러분의 매일매일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과연 얼마나 놀랍게 변하게 될까요? 그의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